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결정으로 형법 제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법조팀 조승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1990년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4차례 그 결정에서는 모두 합헌으로 났었는데요. 네. 오늘 5번 만에 위헌으로 결정돼서 이제 간통죄를 담고 있는 형법 241조는 오늘로써 무효가 됩니다. 네. 2008년 결정에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었는데요. 오늘 결정에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재판관들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데 국민의 인식도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면서 간통 행위를 막는 예방 효과도 없고 오히려 악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명의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을 수호하고 가독제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존재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전에 이제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번 결정으로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한 집계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최대 3,0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2008년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당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큰 혼란이 일었고 또 이 계기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 결정이 난 사건은 결정이 있은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면소 판결이 나게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 부정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자료를 더 준다거나 이런 대책들도 포함이 됩니까? 현재까지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특별하게 만들어진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성적 결정권이나 사생활 자유 뒤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한국 여성 변호사회도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결단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형벌로 처벌되지 않는 만큼 민사상으로는 징벌적인 개념으로 손해배상액을 올리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현재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액수를 정했는데요. 이제 간통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 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간통을 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금 실제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위자료 액수를 감경해 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상간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재판부의 자율에 맡길 일이지 입법을 통해 강제할 일은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팽팽합니다. 네. 간통 행위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 중에 하나지 간통죄만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인데요. 네. 학계, 법조계 등에서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서 간통죄 위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법에서 혼인 생활에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책주의의 반대 개념이 파탄주의인데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경우에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이 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있는 제도인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파탄주의를 이제 채택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파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헌 결정으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는데 좀 더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간통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한 구체적인 그 시점과 장소가 특정이 돼야 하는 등 좀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장을 뭐 덮치거나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간통죄가 폐지되면 이제 간통 행위가 더 늘어나서 성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가동 공동체를 해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앞서 2008년에 위헌 판결이 난 혼인빙자 간음죄 경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정행위가 늘었다 이런 사례는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간통죄 역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간통죄의 처벌 규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기보다는 손해배상과 재산 분할 등 민사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판단입니다. 세월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